자, 드디어 30회 마지막 41번부터 50번까지. 자, 41번. 채권자 불확지 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용 대상 토지에 가처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인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지가 공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은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다.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에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처분이 말소 등기인지 혹은 이전 등기인지 이게 모르잖아요. 공시되어 있지 않다면 모르잖아요. 그럼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소유권 뭐가 됐든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그 귀속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말소면은 어쨌든 얘게 아닌 거고, 이전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한테 그 넘겨줘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 누가 권린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관해서 전부 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 채권자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전부 명령은 양도금지 특약에 대해서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그냥 전부 채권자한테 싹 다 넘어가니까. 자, 특정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조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 그쵸? 특정 채권에 관해서 채권 양도 통지는 있었어요. 그치만 갑자기 통지가 철회됐어. 그러면은 이게 양도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은 안 된 건지 이 부분이 헷갈리니까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공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총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 다투는 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 보상금의 총액은 확실해요. 근데 이 권리자, 수령권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혹은 수령권자가 뭐 몇 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지분으로 귀속이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전원을 싹 다 묶어가지고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하는 거예요.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에 일부가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 지분에 상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데 대해서 다른 상속인이 자신에게 기여분이 있고 망인이 상속인 중 망인의 처와 자신에게 대부분의 자손을 상속시킨다는 취지의 요원 공정 증서를 남겼다는 등의 이유로 위 돈의 지급을 하지 말 것을 은행에 요구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인 은행은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상속 지분을 알 수 없는 이유를 공탁 원인 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 예금주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상속인인 건 확실해. 상속인 중에 일부가 은행한테 상속 지분 상당의 돈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하고 다른 상속인은 그 돈 다 제 거예요. 저한테 기여분이 있고 망인이 저한테 싹 다 남겼어요. 요원 공정증서를 남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둘이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 돈의 지급을 하지 말 것을 은행에 요구하고 있는 경우 은행은 실질적으로 진짜 이거 지분 귀속 비율도 모르겠고 권리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상속자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해서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42번. 공탁금 회수 청구 시 첨부 서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 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공탁물을 회수한다는 거는 어쨌든 원래 공탁했던 사람이 그거를 다시 갖고 온다는 소리잖아요. 회수 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줬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죠. 공탁물 회수 청구를 하는 사람이 비법인 재단인 경우 공탁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에요. 1,000만 원이죠. 인감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공탁서랑.
회수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에 의해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공탁물 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회수 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거 첨부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었다. 그러면은 이게 순순히 이거를 갖고 오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꼭 첨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자는 원래 공탁물 회수 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물 회수 청구 시 회수 청구권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압류랑 전부 명령을 받았어요. 공탁물 회수 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물 회수 청구 시 회수 청구권을 갖는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압류 및 전부를 받았는데 이거 공탁물 회수 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이렇게 그 맞는 말로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공탁물 회수 청구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흡수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는 서면도 있어야 돼요.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 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여 집행법원이 공탁 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탁권에게 집행법원에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아니죠.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저 이거 실수로 공탁했어요 해가지고 그 공탁 사유신고를 철회를 했어요. 집행법원도 무효임이 명백해서 불수리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거 갖다 대면은 공탁금 회수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를 공탁법원에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안 되겠죠. 공탁물의 회수 청구권 및 출급 청구권 행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적법한 변제 공탁이 있으면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 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존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구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자, 변제 공탁을 했어요. 그런데 피공탁자가 나 이거 그 불수락 안 해 하게 돼도 얘한테 출급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존보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이제 강제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런 지장이 없다.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변제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무효의 공탁이지만 피공탁자가 위 조건을 수락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반대급부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부당한 반대급부를 붙였어요. 그럼 그거 자체로 무효죠. 근데 피공탁자가 그걸 받겠대. 그러면은 이게 유효가 되는 거니까 그 반대급부 이행을 오케이를 해야죠. 그거 이행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변제 공탁으로 인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회수의 경우만 포함되고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해서 가지는 별도의 채권의 집행 권한으로서 공탁자의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공탁을 했는데 내가 공탁을 회수를 했어. 그럼 이건 당연히 변제 공탁의 효력이 있다가 회수를 하면 없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해서 가지는 별도 채권을 가지고 이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변제 공탁을 그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변제 공탁을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겠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토지수용위원회는 15만 원.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1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보상금을 받을 자한테 일단 뭘 해도 10만 원은 주니까 일단 10만 원 주고 차익인 5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공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피공탁자, 이 보상금을 받을 자는 10만 원을 일단 받아가는데 5만 원에 대해서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는 거.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합유자들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는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가처분 취하로 인한 가처분 취하 증명원은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고 승낙서가 필요하다. 자,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을 했어요. 근데 가처분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합유자들한테 누가 권리자인지 확실히 모르니까 불확지 공탁을 했어요. 합유자들이 공탁금을 출급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가처분 취하로 인한 가처분 취하 증명원. 이거는 안 되고 뭐? 승낙서를 갖고 와야 된다. 그래야 출급 청구할 수 있다. 자, 공탁금 지급 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양수인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 청구권의 요건 및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어쨌든 양도와 양수가 이루어졌으면 그 양수인이 이거 돈 주세요 하려면은 당연히 지급 청구권의 요건 사실이랑 양수 사실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겠죠. 양도 통지가 검찰청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직접 공탁관에게 도달한 경우라도 유효하고 양도 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한 경우라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는 양수인은 공탁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공증을 받았어도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는 공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긴데 공탁금 지급 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용에 대해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맞죠? 답은 3번. 왜 이게 옳은 걸로 가지? 공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왜? 공증을 받았잖아요. 공증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근데 얘가 이미 진정성을 담보하는 공증을 받았어. 그러면 인감증명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공탁금 지급 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용에 대해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거 뭔 말이냐면 지급 청구권에 양도통지서가 있었어요. 근데 양도인의 인용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감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치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양도인이 공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진정한 건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양도통지를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소리죠. 자, 변제 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 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 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회수 청구권은 소멸된다. 변제 공탁을 했어요. 공탁관에게 출급 청구권의 양도통지서가 도달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출급 청구권 얘한테 넘길게요 라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저 이거 절대로 그 공탁을 수락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적혀 있지 않더라도
저 이거 무조건 받겠습니다 라는 게 적혀 있지 않더라도 저 이거 무조건 받지 않겠어요 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공탁 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걸로 보아서 이제 회수 청구권은 소멸을 하고 이제 청구를 하면 이거는 출급을 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아이패드가 미쳤어요. 이거 지금 두 번째 찍는 거거든요. 저장이 안 됐어. 자, 갑이 을에 대해서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의 채권자인 병이 갑에 대해서 600만 원의 채권으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상황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갑이 을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1,000만 원. 갑의 채권자인 병이 갑에 대해서 6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대여금 채권을 이제 압류를 했어요. 자, 을은 갑의 다른 채권자인 정이 갑에 대한 5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대여금 채권 전액인 1,000만 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자, 얘한테 정이라는 다른 채권자가 있고 얘는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대요. 이거를 그냥 알게 됐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공탁해야 돼요? 정은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럴 필요 없죠. 병의 압류가 그 범위를 6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갑의 다른 채권자인 정이 갑에 대한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제3채무자인 을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하는 금액은 600만 원이다. 왜? 600만 원으로 제한하고 했고 얘는 배당 요구했으니까. 병의 압류가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일 경우 갑의 채권자인 정이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을이 공탁하여야 되는 금액은 600만 원이다. 이거는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0만 원 다 해야죠. 갑에 대해서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정이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 압류 명령을 받은 후 공탁을 청구하였다면 1,000만 원을 공탁해야 된다. 자,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정이 지금 압류 명령을 받고 공탁도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다 들어왔으니까 1,000만 원을 공탁해야겠죠. 자, 공탁금 출급 청구권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분 채권은 원시적으로 각 채권자별로 채무이행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하나 공탁 원인과 공탁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공탁을 할 수 있고 각 채권자가 자기 지분만을 충급 청구할 수 있다. 가분 채권자는 채권자별로 채무이행지 공탁소에 공탁을 해야 돼요.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전주에 있고 이런다면 다 따로 지금 저기를 해야 되는데 공탁을 해야 되는데 싹 다 공탁 원인과 공탁소가 서울이에요. 그러면은 한 건의 공탁으로 싹 할 수 있고 채권자들은 알아서 와가지고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거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채무자가 확정 판결에 따라 갑과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 공탁한 경우 갑과 을은 각 위 공탁금의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안 되죠. 확인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승낙서를 받아오든 아니면은 뭐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기를 받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국가에 송달된 후 전부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 명령 등이 국가에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에 전부 명령이 실용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차후에 전부 명령이 확정되면 전부 채권자는 피공탁자의 특정 승계인으로서 출급 청구할 수 있다.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랑 전부 명령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전부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 명령들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선행의 전부 명령이 실용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아요. 왜? 전부 명령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차후에 전부 명령이 확정되면 전부 채권자는 피공탁자의 특정 승계인한테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조합재산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합유자인 조합원 전체를 피공탁자로 한 경우 조합원의 지분을 특정하였더라도 보상금은 조합원 전체의 합의이므로 위 공탁금을 출급 청구권에 있어서 조합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조합재산을 수용을 했어요. 보상금을 공탁을 했는데 지분을 특정을 했더라도 조합재산은 합유란 말이에요. 합유니까 이거 뭉뚱그려서 하나로 봐야지 지분이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이 청구를 해가지고 출급 청구를 해야 한다는 거. 자,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 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 채권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채권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소에서 패소 확정하여 본안 판결을 받았다면 토지 소유자는 확정 판결을 출급 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소유권 수용 대상 토지에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저기가 됐어요. 원래 소유자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가 불확지 공탁을 했어요. 누가 권리자인지 모르니까. 근데 얘가 본안 처분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패소 확정이 본안 판결을 받았다면 소유자는 이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권리자인 거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상금 주세요 라고 출급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사유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채권자 등이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 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담보공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공탁자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공탁자에 채권자가 있단 말이죠. 채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 이거를 지금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 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됐어요. 그러면은 공탁의 원인이 소멸했다. 원인이 없어졌어. 서면이 제출되면 압류가 압류 1, 압류 2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압류 1의 법원에다가 가서 얘기를 해야죠. 이거 공탁 소멸, 공탁 사유 원인 없어졌는데요? 이러고 얘기해줘야죠. 자, 공탁된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에 의한 여러 개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압류 및 추심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사유 신고할 수 있다. 수용 보상금이 있는데 물상대위에 의해서 압류랑 추심이 막 공탁관에게 막 송달이 됐어. 그 압류 및 추심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사유 신고할 수 있죠. 복수의 가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복수의 가압류. 가압류는 복수로 여러 개가 들어와도 총액이 그리고 막 초과를 해도 이거는 사유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압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공탁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이 되고 있어요.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이미 했어. 근데 압류나 가압류가 또 들어왔어. 이때는 사유신고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권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사유신고를 했잖아요. 공탁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반드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심 채권자들의 공탁금 지급 청구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와 경합이 있잖아요. 사유신고할 사정이 발생됐으면 반드시 사유신고를 당연히 해야죠. 맘대로 공탁금 지급 청구를 수리하면 안 되겠죠. 자,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에 따른 담보 취소 결정이 있은 후 위 담보 취소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하더라도 담보 취소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자, 권리행사, 최고기간. 자, 이거에 따라서 최고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 담보 취소 결정이 됐죠. 근데 이게 이제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확정되기 전에 담보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리고 행사를 하고 내가 행사를 했다는 것까지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담보 취소 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건 취소돼야죠. 왜냐하면 담보 권리 행사했잖아요. 권리 행사를 하고 증명을 했다는 건 이제 담보 취소 결정을 하겠다는 저기겠죠? 의지겠죠? 자, 담보 제공자는 담보 취소에 관한 담보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여 담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제공자는 담보 권리자가 동의를 하면 담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겠죠. 법원이 가처분 채무자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경우 제공된 담보는 가처분 취소 자체로 인하여 가처분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처분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라고 이의 신청을 했어. 그래서 가처분을 취소를 해줬어. 그 대신에 너 담보 제공해, 이거 취소해줄게 라고 하면은 제공된 담보는 취소 자체로 인해서 가처분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함이죠. 혹시라도 입었을지 모르는 손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 제공된 담보는 담보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돼서 항소심으로 환송됐어요.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위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 제공된 담보는 담보 원인이 소멸됐죠. 왜? 항소심에 환송이 됐잖아요. 상고심에서 파기돼가지고. 그러니까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그거는 소멸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담보 취소 신청 사건은 담보 제공을 명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잇는 법원이 관할을 합니다. 혀가 꼬이네요. 자, 49번. 변제 공탁의 원인 중 채권자의 수령 거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령 거절의 전제가 되는 변제 제공에 있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변제 제공을 하여야 한다. 그쵸? 상대방이 사망을 했으면 상속인한테 당연히 그거를 줘야겠죠?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를 공탁물 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 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해서 매매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잔대금 줄게 라고 최고하고 공탁물 수령자로 지정해서 변제 공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대리인이니까 당연히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는 거겠죠. 위 2항의 변제 공탁에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를 요구한 경우 반대급부 이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매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적법하다. 그쵸? 대리인이 할 게 아니고 이거는 매도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매도인한테. 그 사람은 대리인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도인한테 요구한 거니까 적법한 거 맞죠? 채권자로부터 미리 수령을 거절할 의사가 표명된 경우에는 변제 제공을 하지 않고 곧 유효하게 공탁을 할 수 있다. 이건 민법에도 나오는 거고.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을 때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수령을 거절한 이후에 변제 공탁할 수 있죠. 아니죠. 이행의 제공을 할 필요 없어요.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냥 가서 공탁해도 돼요. 자, 마지막. 공탁금 회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제 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 청구권 행사에 제한 사유가 될 뿐이지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권의 지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쵸? 변제 공탁을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예요. 반대급부 이거를 변제 공탁을
해야지 내가 이걸 해줄 거야.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 청구권 행사에는 제한 사유가 될 뿐이지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공탁관에 지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당연하죠? 피공탁자가 출급 청구권 행사할 때 이거 반대의 급부를 이행을 했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지. 공탁자가 회수 청구하는데 너 반대급부 이행했어? 제가 건 조건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도 없이 임의로 담보공탁한 경우 착오를 원인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자, 재판상 담보공탁은 법원이 명령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착오 공탁이고 당연히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선행 채권 양도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없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 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후행 채권 가압류가 있어 혼합 공탁을 한 경우 착오를 원인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없으면 혼합 공탁을 하면 안 되죠. 변제 공탁을 해야지. 그러면은 채권자 불확지 변제 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 후행에 채권자 가압류가 있다고 혼합 공탁을 하면 이건 잘못된 거니까 공탁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토지 수용 보상권 공탁이 부적법하여 토지 수용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업 시행자는 확정 판결을 첨부하여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사업 시행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수용 대상 토지의 등기 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수용 대상 토지의 등기 사항 증명서 이거는 첨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는 거. 왜?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 판결을 첨부했으니까. 토지 수용 보상권 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번 했으면 땡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저희가 나올 때까지는 회수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